축구는 열정으로 가득 찬 스포츠지만 이미 그 뒤에는 다른 것도 가득 차 있죠.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리그왕에서 축구와 돈이 얽힌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PSG와 카타르의 은밀한 거래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을 현지 기사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Le secret d'une relation entre le Qatar et le PSG. C'est parti. 안녕하십니까. 리그왕의 진심인 채널 주간 리그왕입니다. 오늘은 A매치 휴식기를 맞아 리그왕 기획특집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PSG와 카타르의 은밀한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왕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 얘기죠. 핵심은 이겁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 및 부흥을 위해 PSG를 인수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난 이후 카타르가 PSG를 버릴 거고 그때 PSG는 망할 거다. 상당히 솔깃하면서도 자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바쁜 시청자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모론은 음모론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카타르의 PSG 인수 그리고 자국 월드컵과의 관련성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카타르가 PSG를 버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디테일들을 꼼꼼히 체크해 봅시다. 먼저 음모론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사실 배경은 간단한 것 같거든요. PSG에서 카타르 자본이 들어온 게 2011년인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라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피파에서는 프랑스의 입김이 굉장히 세죠. 이런 정황들이 맞물리면서 음모론이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피파에서 받는 영향력은 매우 강하죠. 미셸 플라티니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싶어 했죠. 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딱 그 시즌부터 카타르가 PSG 인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PSG를 세계적인 구단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다들 알고 있다시피 베컴, 질라탄, 티실 등등 이렇게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미친 듯이 월클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처럼 피파는 수많은 반대와 일정 변경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에어컨을 틀면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죠.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프랑스, 카타르, PSG 이 세 개 간에 커넥션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뭐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하나 터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현지 기사와 함께 보죠. 꽤 옛날 기사네요. 2013년 1월 29일에 리베라시옹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오셨어요. 네, 당시에 카타르 게이트에 대해 다룬 보도가 매우 많았었는데 유력 일간지인 리베라시옹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3일 프랑스 대통령궁이죠. 엘리제궁에서 있었던 한 비밀 회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호, 비밀 회동에 참가한 멤버가 누구였나요? 이게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카타르 왕세자 타민 벤 하마드, 유에파 회장 미셸 플라티니, 그리고 PSG의 대주주 세바스티앙 바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음모론에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모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동을 가진 날짜가 핵심입니다. 2010년 10월 23일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선거 바로 전이었어요. 와, 그러면은 월드컵 개최국 선거 직전에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비밀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간 거죠. 카타르는 월드컵을, PSG는 대규모 후원을, 프랑스는 리그왕의 부활을 얻어냈다. 요런 건데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타르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메디아파르는 이 회동에서 사르코지가 카타르 왕세자에게 당시 경영난에 빠진 PSG를 카타르가 인수를 하면 플라티니가 곧 열릴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카타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도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요. 하지만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일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카타르가 PSG를 인수한 목적이 2022 월드컵 유치였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모론의 두 번째 포인트가 궁금해지네요.
2022년 이후에 카타르는 PSG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함께 다뤄볼 기사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르파리지앙 2019년 5월 1일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과학 박사이자 카타르 전문가인 나빌 엔 나스리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카타르가 PSG를 통해 얻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월드컵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월드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카타르가 세계적인 구단을 지금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스포츠나 프랑스 등등의 분야에 구축해 놓은 소프트 파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타르의 이미지 아니면 카타르와 프랑스의 외교 뭐 이런 주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타르는 이렇게 10년 동안 거금을 들여 구축해 놓은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더 큰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외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외교요? 네. 카타르는 중동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의 견제를 받는 포지션에 있죠. 그거랑 PSG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카타르 왕가의 명함에는 PSG 주주라는 게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 유럽 국가의 수도에 거대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외교 관계까지 우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주변 아랍 나라들한테 카타르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외교적 카드가 된다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까 월드컵 끝났다고 PSG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비유하자면 카타르에게 PSG는 이미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인데 굳이 파티가 끝났다고 닭백숙을 해 먹을 필요가 없다. 뭐 요런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들의 스포츠 지원은 단순히 스포츠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외교적 목적, 이게 엄청 뚜렷한 거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부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의 계약 기간이라든가 최근 PSG에 돈을 잘 안 쓰는 카타르 뭐 요런 거를 이유로 카타르가 PSG를 버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혀 다르게 와닿네요. 네, 인생은 실전이죠. 그리고 실제 구단 운영은 FM 돌리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맨시티의 만수르처럼 정말 축구를 좋아해서 구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음, 돈 많은 아랍 왕자가 시간이 남아서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나로 맨시티를 운영한다? 아직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걸 믿나요? 그럴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치인입니다. 아랍에미레트와 영국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국제 세계에서의 입지, 자국민에 대한 왕가의 우호도, 그리고 또 수많은 왕자들 사이에서의 권력 다툼,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봐야 진짜 축구가 보이는 거죠.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우. 독립문 테베즈님의 지혜에 이 말을 탁 치고 지나갑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도 카타르는 PSG를 계속 운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타르 PSG 커넥션에 대한 음모론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내내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증거 있냐? 이거거든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카타르 게이트도 언론사의 기사일 뿐인 거죠. 하지만 게이트가 터진 13년 이후로부터 시작된 후속 조사,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백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조사들이 이어졌나요? 우선 자백할 리는 없죠. 하지만 회담 참가자들의 이후 행적은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먼저 플라티니 아들이 카타르 투자청의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허. 플라티니의 통장에 카타르에서 흘러온 출처불명의 돈이 찍혀 있습니다. 빼박이죠? 그렇네요. 플라틴이 사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뇌물 사건으로 이미 좀 몰락을 한 상태잖아요. 네,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돈을 받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계좌로 찍히지는 않죠. 하지만 고위 공무원은 뭘로 받는다? 보통은 전관예우로 받죠? 그렇습니다. 사르코지는 퇴임 이후에 호텔 체인 기업인 아코르라는 회사의 이사로 갑니다. 근데 이 아코르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거 지금 독립문 텔레비전 입고 있는 거. 거기 있네. 예,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PSG의 메인 스폰서 회사인 거죠. 그리고 현 아코르의 회장은 2010년 엘리제궁 회담 참가자 중 하나였던
당시 파리 생제르맹 대주주 세바스티앙 바장입니다. 야, 뭐 아주 회담 참가자 4명이 짝짝꿍을 잘하고 있었네요. 자,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월드컵 유치를 대가로 PSG를 인수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으로 보이는 돈을 누군가에게 줬고 이걸 주선한 대통령은 PSG의 스폰서 기업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짚어준 포인트지만 이 네 명이 모두 각자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서 모두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돈 받고 했다. 이런 자백만 빼면 거의 모든 정황이 이 카타르 PSG의 커넥션이 사실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